실리콘밸리에 거의 뭐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아, 네네. 될 때까지 성공한 척하라. 네, 그 fake it until you make it. 맞습니다. 일단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면 뭐 최고의 인재나 아니면 돈 많은 투자자들 또 막 열광적인 고객들이 몰려들어서 결국 그 힘으로 진짜 성공을 만들어낸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AI 산업은 이 전략을 거의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한까지요? 네, 지금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점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고객한테 받는 요금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이 한 명 늘면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그럼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서비스를 쓰게 만드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들리는데 그런데도 이런 출혈 경쟁에 뛰어드는 데는 분명 어떤 큰 그림이 있었겠죠. 물론이죠. 그 큰 그림은 바로 미래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작동해왔고 또 왜 영원할 것 같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최근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수익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성공한 척 전략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용자를 막 끌어모으는 건 결국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핵심은 성장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성장 서사요? 네, 매달 사용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 투자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 회사가 미래를 장악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투자금이 몰려들고 회사 가치는 막 치솟죠.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뭘 하느냐? 실리콘밸리 최고의 개발자들을 데려오고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죠. 아,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군요. 돈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이 다시 돈을 끌어당기는. 듣고 보니까 예전에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엄청난 할인 쿠폰 뿌려서 시장 장악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죠? 차량 공유 서비스의 보조금은 사실 마케팅 비용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I의 보조금은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비용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아, 쿠폰은 언젠가 끊고 요금을 정상화하면 되지만 AI는 모델이 정교해지고 사용자가 늘수록 인프라 비용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쿠폰은 멈출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네, 끝이 잘 안 보이는 투자죠. 그리고 이 모든 성공한 척의 최종 목표는 언젠가 고객들이 기꺼이 제값을 낼 만큼 압도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이 모든 비용을 덮고도 남을 수익을 내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척이 진짜 성공이 되는 그 변곡점을 만드는 것. 그게 이 거대한 도박의 핵심이고 지금까지는 이 도박이 꽤 잘 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시장이 AI의 미래 가치에 정말 아낌없이 베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뜨거운 투자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최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AI 모델 개발사 엔스로픽에 관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에 총 15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150억 달러요? 와. 그런데 그 계약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엔스로픽은 그 돈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30억 달러어치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네. 잠깐만요. 물론 그 클라우드는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투자를 했는데 B는 그 돈으로 다시 A의 물건을 사주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돈이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뭐 그런 순환 거래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 하나만으로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막 들썩였을 거잖아요. 그랬겠죠. 하지만 이번엔 시장이 거의 반응을 안 했습니다. 아, 이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런 거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건 사실 투자금이 회사 계좌에 잠깐 머물렀다가 인프라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장부상 매출은 늘지만 회사의 실제 현금은 그대로인 일종의 회계적 착시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시장이 바로 그 점을 간파한 겁니다. 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뭔가요? 바로 AI 붐의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네, 역시 AI 거품은 없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주가가 5% 넘게 급등하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요? 대체 투자자들이 뭘 깨달았길래 그런 거죠?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엔비디아의 이 엄청난 실적이 사실은 AI가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거품의 한가운데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AI 붐의 성공 한척 단계에서는 당연히 모든 기업이 인프라에 미친 듯이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그 인프라의 핵심인 칩을 파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즉,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이 AI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 한척하기 위한 출혈 경쟁의 반증일 수 있다는 회의감이 순식간에 시장을 덮친 겁니다. 와, 결국 그날 주가는 올랐던 걸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단 하루 동안의 그 롤러코스터가 시장에 깊어진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여기에 뭐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것도 한몫했겠네요.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 본 분들도 많고 연준이 금리도 쉽게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죠. 예전에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기회다 하면서 달려드는 저점 매수 심리가 강했다면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이거 거품 아니야? 하면서 일단 팔고 보는 고점 매도 분위기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를 감싸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그 AI라는 단어에 붙어있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더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라는 질문이겠죠. 네, 지금처럼 칩 사고 연구 개발에 쏟아붓는 이 막대한 비용을 다 정당화할 만큼 AI가 미래에 정말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가 AI 기업들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그 답이 아니요 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드디어 AI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봐야 하나요? 아직 거품 붕괴를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주가는 여전히 연초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시장이 AI는 끝났다 혹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시간표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간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까지 투자자들은 뭐 20년, 3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인간을 능가하는 초지능 AGI 같은 아주 먼 미래의 꿈에 기꺼이 돈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로 돌아와서 앞으로 한 1, 2년 안에 AI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아하, 뜬구름 잡는 비전 발표는 이제 그만하고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 찍힐 숫자를 보여달라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AI 업계 내에서도 플레이어들의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주목받는 기업이 있어요. 어딘가요? 바로 알파벳, 구글입니다. 의외네요. 한때는 그 오픈 AI의 챗 GPT에 밀려서 구글이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그건 좀 단기적인 시각이었어요. 오픈 AI가 챗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뒤처졌다고 했지만 사실 구글은 그동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었거든요. 어떤 전략이었죠? 검색, 클라우드, 안드로이드라는 기존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의 AI를 조용히 녹여내는 전략이었죠. 아,
화려한 신제품 발표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기업용 솔루션이나 기존 서비스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성공 한 척보다는 실제 성공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제 와서 보니 화려한 쇼 대신에 묵묵히 수익 모델을 다져온 구글의 전략이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군요. 근데 구글도 그 제미나이 시연 영상 논란처럼 AI 경쟁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이죠. 구글 역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의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이요? AI는 그걸 더 강화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메타나 오픈 AI처럼 아직은 명확한 수행 모델 없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회사들은 지금의 이런 분위기 변화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언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투자자들의 압박을 이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과 또 그들에게 인프라를 파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죠. 결국 꿈을 팔아서 투자를 받던 시대에서 수익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네요. 네, 투자자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럴듯한 희망은 조금만 이야기하고 실제 수익을 더 많이 보여달라.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AI 투자 시장이 붕괴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성숙해지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거창한 비전하고 성장 가능성만으로 무조건적인 투자를 받던 그런 파티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수익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투자금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AI 기술에만 몰린다면 당장의 사업성은 불투명하지만 어쩌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획기적이고 대담한 장기 연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수익성에 대한 지금의 이 거센 압박이 우리가 처음에 그토록 열광했던 진정한 의미의 혁신, 그 혁신적인 AI의 등장을 오히려 늦추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